특히 여성분들의 이제 하지정맥류 같은 것들이 있거나 다리가 많이 붓는 분들 경우는 디스크 증상인 가능성도 있죠. 어떤 특정 자세를 취했었을 때 통증 때문에 깨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뭐냐? 슬기로운 통증생활 이론장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종아리인데 이번에는 뭐 자다가 갑자기 깰 정도 종아리 쥐가 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종아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워낙 여러 가지긴 해요. 여러 가지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육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말라서 뭐 낮에 운동을 뭐 많이 했다든지 일할 때 뭐 어쨌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칭 없이 바로 잤었을 때 근육이 확 수축되면서 종아리가 저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경우, 그 예전에 종아리 쪽에 그 정맥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정맥류 같은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육에 있는 혈관들이 펌핑이 잘 돼서 혈관이 이렇게 잘 순환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바로 잤었을 때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딱딱한 신발을 신는다든지 높은 굽을 신었을 때도 같은 이유겠죠. 이제 종아리가 계속 긴장되고 근육이 뭉치게 되니까 그걸 풀어주지 않고 자게 되면 종아리에 쥐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요새 분들이 워낙 커피 많이 먹잖아요. 네. 카페인도 안 좋거든요. 커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소변 같은 거 잘 나오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겠지. 자기 전에는 안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이뇨제, 뭐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이제 그랬을 때 소변을 빼는 약이 이제 이뇨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썼었을 때 전해질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수분 관련된 게 많네요. 그쵸. 수분 관련된 게 많죠. 다른 경우는 있나요? 디스크 증상인 가능성도 있죠. 밤에 환자들이 누웠을 때 뭐 똑같은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자세를 취했었을 때 디스크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 때문에 깨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그런 원인들이 있다. 쥐가 자주 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와야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며칠 정도 있다가 쥐가 나는 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와야죠. 대신에 이제 병원에 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수분 섭취라든지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쥐가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쥐가 나는 증상이 반복되거나 통증도 마찬가지. 통증이 같이 수반됐었을 때는 병원에 오는 게 좋다. 스트레칭을 좀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간단해요.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게 종아리 쪽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끝을 당겨가지고 동아리 쪽에 스크래칭을 할 수가 있죠. 발목에 원을 그리면서 발목을 계속 이제 풀어주는 거. 이게 되게 간단한 스트레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다음에 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따뜻한 수건 같은 것들을 대가지고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 돼. 근데 이제 만약에 막 종아리가 너무 부어가지고 열감이 생긴다. 아이스박을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전해진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집에 없어. 그러면 물에다가 소금 같은 거 한 꼬집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종아리가 좀 붓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좀 약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나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종아리 보호대죠. 특히 여성분들의 이제 하지정맥류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운동할 때 다리가 많이 붓는 분들 경우는 예방적으로 이제 종아리 보호대를 차는 경우가 많죠. 그 압박 스타킹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비슷하죠. 종아리 보호대나 이제 압박 스타킹이나 어느 정도 그 종아리에 압력을 늘려주면서 정맥의 순환 구조를 좀 더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의 두께의 차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아리 보호대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살짝 압박하게 되면은 그 정맥에 있는 판막 자체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혈류가 다시 다리에서부터 머리까지 혈류가 잘 순환하게 되면서 종아리 쪽으로 체액이라든지 수분이 몰리는 것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팁을 알려드리면 한두 시간 정도 찾다가 본인이 괜찮으면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가볍게 이제 운동을 할 때나 뭐 나중에 이제 운동량이 늘어났었을 때 그때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작부터 그냥 오래 착용하기보다는 한두 시간만 착용하고 조금씩 늘려내는 거지. 그런 꿀팁이 있다. 그러면 그 종아리 보호대를 하면 통증이 줄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물이랑 피 같은 것들이 아래에 몰리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육이 원래는 이게 출렁거리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서 피로감을 좀 더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압박만으로도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종아리 보호대를 찾은 다음에 통증이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고, 그래도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병원에 와보는 게 좋아요. 종아리도 그 압박력이 어느 정도 돼야 가장 적절한 압박력인가요? 이게 사람마다 워낙 느끼는 바가 다르긴 한데,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종아리가 가장 두꺼운 걸 줄자로 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보호대 같은 경우는 표들이 있거든요, 크기가. 그러니까 표에 맞춰 고르고, 착용감을 체크하는 것들도 손가락 한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색이 변화가 없고, 10분 정도 찼었을 때, 걸었을 때, 저린 증상이 크게 없었을 때, 그때가 이제 착용했었을 때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더 정확하고 네. 그때 맞춰 사이즈 보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착용했을 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도 되나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좀 여유가 있으면 괜찮다. 너무 거기보다 더 줄면 좀 더 조이는 기분이 들 거예요. 이제 아까 종아리 보드 되게 장점이 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때는 종아리 보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보호대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건 보통 이제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하죠. 네. 그때는 이제 한쪽만 종아리가 많이 붓거나 뜨겁거나 아파. 양쪽이 다 그런 게 한쪽만. 그러면 이제 한쪽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뭐 다른 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종아리 보호대만 차가지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와봐야 되고. 아빠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아리 보호대 찾는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막 가슴이 아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관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럴 수 있고, 종아리 피부가 차갑거나 하얗게 변하거나 심하게 저리고, 또 상처나 습진이나 피부 변본이 있었을 때 착용하면 안 돼요.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피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종아리 보호대가요.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계속만 차면 약해지죠. 항상 얘기하지만 보호대라고 하는 거는 도와주는 친구일 뿐이지 내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 근육을 처음에 이제 보호대를 쓴 다음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증상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보호대를 덜 쓰는 게 필요해요. 보호대 같은 것들을 막 계속 뭐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차거나 그러면 자기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네. 항상 처음에 도움을 좀 많이 받고, 근데 처음에 도움을 안 받으면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초창기 급성기 때나 막 이럴 때는 도움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더 줄여나가면서 다시 자기 근육을 키워나가는 게 우선이다. 너무 의지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항상 덜하거나 과한 건 아니다. 적당한 게 항상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호대 같은 경우도 적당히 이제 잘 쓰고 적절한 위치에 쓰고 적절한 상황에서 쓴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궁금하시거나 또 언제 써야 되는지 궁금하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세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영상의 한 줄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종아리가 붓는 이유는 워낙 여러 가지긴 하지만 크게 말했었을 때는 수분이라든지 전해질 간의 불균형, 피로감 때문에, 다른 이제 디스크라든지 여러 신경이라든지 혈관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한지를 잘 확인을 해보고, 또 어떤 상황에서 본인마다 이제 종아리가 더 많이 붓는 구간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는 초창기에 보호대를 잘 쓰면서 자가를 다시 회복을 시키고 운동을 유지를 하면서 자기 근육을 또 키워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기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통증생활 윤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